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달 29일까지 열리는 한평정원 페스티벌의 작가정원이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된 건데 국내 정원 문화를 선도해가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즈넉한 가을 정취로 물들어가는 순천 문화의 거리. 이 일대 주택가 담벼락 아래 특색 있는 작은 정원들이 조성됐습니다. 태초의 무한한 숲의 기억을 일상 속에 형상화한 황신혜 작가의 투영된 숲 정원과 순천만의 자연을 형상화한 최혜영 작가의 플로팅 라운지 정원 등 작은 정원 7곳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도심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정원을 볼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원을 조성하다 보니 좀 자연과 동화된 느낌도 나고. 한평정원 페스티벌 작가정원은 올해 처음으로 도심 재생구역 내에 조성돼 원도심 활성화를 돕는 새로운 관광 상품화의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순천에서 시작된 이 작가부 7개는 정말 주민들 생활 공간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부터 진행 과정까지가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학생부와 일반부 53개 한평정원도 국내 유일의 경연대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여 새로운 정원 작가의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1회 대회에 비해서 3회 대회가 훨씬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회 대회에 비해서 3회 대회는 평균 3.4대 1의 작품 경쟁률을 보인 그러한 대회로서의 하나의 명성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평정원 페스티벌.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정원이 생활 속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산업화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미 있는 축제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출연기관의 경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퇴보한 가운데 특히 의료기관의 성적이 낮았습니다. 전라남도의 2015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과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각각 나등급과 다등급으로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은 가운데 11개 기관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순천의료원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데다 비위 발생으로 감점까지 받아 대상 기관 중 최하 등급인 라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비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4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내년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남도에 13억 7천만 원, 여수시에 17억 6천만 원, 광양시에 9억 9천만 원 등의 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달 중 총 41억여 원에 대한 기관별 분담률이 최종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19억 6천만 원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대교 개통 이후 전남도와 지자체의 유지 관리를 미루는 가운데 각종 계측 시스템 설치 등으로 예산 부담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거리문화 공연인 낭만버스커에 관광객들의 참여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오는 9일까지 매주 금토일 이순신 광장에서 펼쳐진 낭만버스커 여수 밤바다에 모두 440여 팀이 참여해 1000차례가 넘는 공연을 펼쳐 모두 17만여 명의 관광객이 관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5만 명보다 1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여수시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제버스킹 페스티벌로 행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의 근무 태만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 내부 CCTV를 감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해남경찰이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에 15분이 넘도록 출동하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CCTV를 열람했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남경찰서 청문감사 담당관과 파출소장이 검찰에 고발된 건 지난달 26일. 변사 사건에 출동하지 않은 파출소 직원 2명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근무한 6일치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전직 경찰인 고발인은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가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징계 사유 적발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일 안 하고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갔다 왔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거든요. 경찰청에서도 감찰은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해남경찰서는 실제로 CCTV에 녹화된 모습을 토대로 직원 2명이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정직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사 신고에 출동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지만 평소 이들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동료들의 제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과 내부 지침에 따라 CCTV 열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실 확인이 저희도 당연히 감찰로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사실 확인이라고 있어요, 발표에. 그 부분도. 고발인과 해남경찰서 측이 모두 경찰청 내부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는 가운데 CCTV 열람에 대한 경찰청 인권부서와 감찰부서의 지침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올 하반기 광주권 채용 박람회에 수천 명의 구직자들이 몰렸지만 과연 몇 명이나 일자리를 얻었을까요? 최근 광주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 실적을 봤더니 취업 성사율이 1에서 2%에 불과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6 하반기 광주권 채용 박람회장에 구직자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취업난 때문인지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구직자들도 꽤 많은 수가 면접을 보러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들어가려는데 나이가 많아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요. 수도권에서 일할 정규직 택배사원 3,000명을 광주에서 뽑는다고 해서 화제가 된 업체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급여도 높고 쉬는 날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매력적인 요건은 뭐였습니까? 급여가 그래도. 하지만 상당수 구직자들은 원하는 업체가 없어 박람회장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하는 분야가 조금 사무원 보는 그런 쪽인데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보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광주 고용노동청 등 정부기관이 함께 정기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취업까지 이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7,000명의 구직자가 몰렸다던 지난 5월 채용 박람회장에서 채용된 인원은 고작 89명. 비율로 따지면 1.2%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취업 성사율을 보니 대부분 1%에서 2%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은 채용 박람회에는 보통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광주시도 낮은 취업 성사율이 고민입니다.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직업 훈련할까 이런 교육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채용 박람회를 준비하는 기관들 역시 어떻게 하면 취업 성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특히 미방위 소속 김재경 의원은 최근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지역방송은 크게 줄어들어 프로그램과 인력 감소가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중앙의 기사들이 지역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순천시가 홀몸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을 키우도록 돕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우울증과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향동 관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황야자와 점란 등 반려식물을 나눠주고 키우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돕는 반려식물 마실가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서비스가 이웃들과 소통하고 행복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는 데도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와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여수공항을 거치는 여수 시내버스 노선이 늘어납니다. 여수시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제주 노선 신설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율촌 방면 시내버스 노선 31번과 34번을
여수공항 내 정류소까지 운행하도록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노선 변경으로 여수공항을 거치는 시내버스는 기존 3개 노선 65회에서 5개 노선 100회로 확대돼 여수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클래식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2016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가 오는 15일 소프라노 신영옥과 60여 명의 오케스트라 협연을 시작으로 22일까지 8일 동안 폴포츠와 이탈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성악가와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늦가을 따뜻한 감성의 무대를 선사합니다. 특히 오는 20일에는 아고라 행사팀의 무대가, 22일에는 순천, 여수, 광양 지역 7개 학교 학생들의 관현악 연주회가 열려 문화와 예술을 품은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군청 직원이 실종돼 관계기관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군청 직원 36살 A씨가 지난 4일 고흥군 금산면에 있는 한 모텔에 묵은 뒤 지난 5일 오전 7시쯤 자신의 차를 타고 모텔을 나선 이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차량은 모텔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며 차 안에는 휴대전화 등 A씨의 소지품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과 군청 직원, 주민 등 70여 명은 A씨의 차량이 발견된 마을과 인근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주요 인사와 문인들을 중심으로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창립됐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창립총회를 가진 동주사랑 별밤 모임은 광양교회 윤태현 목사를 초대 회장으로 주요 집행부를 구성하고 광양시 등과 함께 학술대회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윤 시인이 태어난 곳이 만주라면 그의 시가 태어난 곳은 바로 광양이라며 그 인연을 이어나가 윤 시인의 시심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내륙 지방에서는 구름만 끼면서 활동하시기 무난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남부 지방에 다시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에 제주와 전남 해안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에는 충청과 남부, 강원 남부 지방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에도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 30에서 80, 충청 20에서 60, 수도권에서도 내일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